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마인드의 힘을 알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저택 연구소라는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커리어적인 부분, 그 어떤 영역에서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이루고자 할 때요. 성공을 하고자 할 때 우리 뇌가 도대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뇌가 대단하다, 뇌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들 여기저기서 참 많은데 일상에서는 이걸 느낄 기회도 잘 없고 감도 잘 안 오잖아요. 성공하고자 하면 성공을 도와주는 뇌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실제 사례들, 연구 결과들 오늘 낱낱이 다 말씀드릴 겁니다. 뇌 가소성 혹은 신경 가소성의 위력적인 엄청난 사례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 둘 다 똑같은 말인데요. 뇌 가소성이 더 짧으니까 오늘은 뇌 가소성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뇌 가소성이 뭘까요? 한마디로 뇌가 외부 자극,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자기 스스로 배선을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제가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난방도 바닥에 난방 배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한의 추위가 찾아오면 더 세게 난방을 하기 위해 바닥 아래에 깔려있는 난방 배선이 자기 스스로 막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 뇌는 실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뇌 가소성이에요. 이게 밝혀진 건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뇌에 대한 학계의 지배적인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뇌는 아이였을 때 서서히 발전하다가 20대, 30대 초반에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이후 나이가 들며 서서히 퇴행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뇌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 장비가 발전을 하죠. 그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해부를 해서 뇌를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 뇌를 스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뇌를 훈련하고 관리하면 유년기 못지않게 뇌의 배선은 팽창한다. 심지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도 거의 무제한이다. 그러니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뇌를 계속 써먹을 수 있고 원하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예전 제 영상 중에서요. 뇌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에이맨 박사의 마음이 아니라 뇌가 불안한 겁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엄청난 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적도 있죠. 당시 에이맨 박사는 30대였는데요. 몸을 혹사시켜가며 연구만 하느라 뇌를 전혀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사의 할머니는 식단과 공부로 뇌를 꾸준히 관리를 한 거죠. 이 둘의 뇌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요. 30대인 에이맨 박사보다 노령인 할머니의 뇌가 훨씬 더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인 겁니다. 이 뇌 사진이 당시 학계에서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네, 여러분. 일단은요. 오늘부터 그냥 농담으로라도 내가 나이 먹어서 깜빡깜빡한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굳었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말은 실제로 지금 당장 여러분 상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은 진짜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끊고요. 이 뇌가 얼마나 위력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체감해 보시죠. 가장 먼저 뇌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뇌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단한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이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고요. 학창시절에는 라크로스 선수로 활동했을 만큼 정말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갓 20살이 되던 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말도 못하게 망가졌어요. 이 사고로 이안은 중추신경계에 큰 손상을 입었고요. 뛰어다니던 때가 무색하게 걷는 건 물론 손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타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모두 손상되었다고 자료에선 이야기해요. 당시 의사는 말합니다. 24시간 내내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는 미쳐갔습니다. 엄청나게 건강한 청년이었고 운동선수의 꿈을 이루려 했던 그에게 삶은 지옥으로 변했죠. 이런 그에게 의사는 묻습니다. 뇌에 칩을 심어보시겠어요? 당신 뇌에 운동 피질이 죽었습니다. 이 칩은 그 죽은 운동 피질을 대신해서 움직이라는 신호를 손목까지 보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칩을 심으면 그만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칩은 절대 자동으로 당신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은 뇌에 칩을 심고 나서 손으로 글씨를 쓰는 영상을 수백 번이고 보면서 시각과 청각 신호를 뇌에 입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 움직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는 신용을 하면서 죽은 운동 피질의 역할을 정상적인 뇌가 대신하도록 반복하고 반복해야죠. 칩은 이렇게 모아진 신경 신호를 손목까지만
전달할 겁니다. 결국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신이에요. 순식간에 인생의 밑바닥을 찍은 그에게 가만히 앉아서 수백, 수천 번 똑같은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락 같은 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을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보면서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의 청각, 시각 신호까지 주입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 집중도 또한 엄청났죠. 그는 무려 1000시간을 채웁니다. 마침내 그의 뇌 속 칩은 그의 노력에 보상하며 뇌의 신호와 교감하게 됐고요. 그 결과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건강한 뇌 부분이요, 손상된 뇌 부분에서 해왔던 능력까지 대신하면서 그는 칩을 제거하고 나서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제 물도 직접 마시고요, 점차 몸의 가동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제 훨씬 더 안타깝고 극단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반쪽짜리 뇌를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실제 사례인데요. 3살이 되던 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자주 발작을 했다고 해요. 의사는 말합니다. 뇌의 희귀한 이 만성 염증 때문인데요, 이건 방도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도 구하려면 염증이 있는 뇌 왼쪽을 모조리 드러내야 해요. 부모로서 다른 선택이 있나요? 그렇게 수술이 끝난 직후 그 작디 작은 3살짜리 아기 상태는 말도 못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아이가 자랐어요. 그의 부모는 본격적으로 물리치료, 재활치료, 언어치료를 꾸준히 시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3개월째가 되던 날 또래와 비슷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의료진은 말해요. 제거한 왼쪽 뇌 대신에 남아있는 오른쪽 뇌가 아주 빠른 시간 동안 몸에 들어오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자극을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운동신경에까지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변했어요. 20년 뒤 그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네, 여러분, 뇌 반쪽만을 지닌 채 대학교에 합격한 거죠. 대학을 다니면서 레스토랑 알바를 하면서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고 밝게 웃으면서 월급까지 받아 부모님을 감동시켰고요. 실은요, 여러분, 뇌의 한 부분이 이렇게 아예 기능을 못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뇌 가소성으로 이걸 극복한 사례는 정말 많아요. 37세 청각 장애인이 있었는데요. 생뚱맞게 피부, 그러니까 촉각을 자극시키는 조끼를 입혀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요, 촉각이 청각을 대신하게 만들어서 듣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데 있었어요. 이 조끼는 진짜 특이했는데요. 소리의 방향, 진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센서에 따라서 모터가 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모터가 배나 등의 촉각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조끼를 착용하고 4일 동안 2시간씩 30개 단어를 익히는 훈련을 했습니다. 닷새가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실험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입을 가리고요, 그에게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끼의 반응이 왔겠죠. 그는 화이트보드에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쓰기 시작했어요. 입모양을 안 보고도 단어를 쓴 겁니다. 중요한 건 오타 하나 없이 진행자가 들려준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제 촉각, 그러니까 피부로 듣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어요. 피부로 전해진 진동이 잠들어 있던 뇌의 청각 처리 영역을 깨워낸 겁니다. 한 가지 더 엄청난 사례를 살펴볼까요? 시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의 눈을 5일 동안 가리고요, 점자 해독 훈련을 시킨 사례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시각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의 눈을 가린 거죠. 뇌는 곧바로 시각 기능을 줄여요. 촉각과 청각 처리 기능을 늘립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눈을 가리지 않고 점자 해독 훈련을 한 정상 그룹이 있었어요. 같은 훈련 기간을 거친 뒤 이들의 점자 해독 능력을 평가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5일간 눈을 가려놓고 점자 해독을 한 그룹의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점자라는 게 지면이 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시각보다는 손가락 끝에 촉각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눈을 가리고 촉각의 능력을 확 늘려버린 뇌가 점자 해독에 더 유리하게 발달한 거죠. 네, 우리는 진짜 우리 뇌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뇌의 일부분이 손상돼도, 아니 뇌의 반쪽이 없어도요, 그럴 의지가 있다면 뇌의 가소성이라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버린 뇌에도 뇌 가소성이 의미가 있을까? 물론입니다. 앞서 에이맨 박사의 할머니 사례에서도 봤지만요, 뇌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네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제가 거꾸로 먹을 수도 있다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요, 뇌는 다른 여타 장기와 똑같은 수순으로 당연하게 늙어갑니다. 뇌 가소성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머제니치 박사가 있는데요. 2017년 우리나라의 내한에서 치매를 이기는 뇌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았죠. 그는 당시 75세였는데요. 두뇌 활용도가 90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상위 10%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40세 성인의 두뇌 활용도 평균이 83이라고 하니까요. 당시 박사는 나이가 무색하게 두뇌 활용도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거죠. 머제니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 가소성이 양날의 칼인 것은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정답을 찾는 것이 인류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사람의 몸과 두뇌는 계속 발전하니까. 그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치매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신경의학에서는 아직도 치매를 우리 인생의 당연한 질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뇌 가소성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치매는 단지 하향세의 마지막으로 인생 막차의 충돌 사고라고 본다. 충돌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단련시키지 않은 뇌의 안에는 노이즈, 즉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 신호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잡음 같은 전기 신호들을 우리는 그냥 방치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뇌는 점점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머제니치 박사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가 있는데요. 뇌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요. 30세를 정점으로 지각 속도, 청취 이해력, 시력, 소리 분석 능력 등이 10년에 3분의 1씩 팍팍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사는 말하죠. 20세든 90세든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훈련시켰을 때 사람은 같은 폭으로 발전한다. 훈련을 받은 70세가 훈련받지 않은 20세와 같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물론 20세가 같은 훈련을 받으면 더 좋아지겠지만 75세가 25세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물론 집중력과 처리 속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방면으로 훈련을 해서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 자, 여기서 머제니치 박사가 엄청난 자료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75세 이상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남녀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10시간에서 16시간 동안 두뇌 훈련을 시킨 거죠. 이 프로그램은 브레인 HQ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다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누구나 무리 없이 받은 훈련이니까 뇌 훈련이라는 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만큼 막 엄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75세 이상 참가자들의 뇌를 훈련시키고 나니까요. 20세 수준으로 브레인 스피드가 향상된 거죠. 기존 대비 2배까지 좋아진 겁니다. 박사는 말합니다. 무려 1년이 지난 후에도 브레인 스피드는 여전히 2배였다. 이들에게 2시간에서 4시간 훈련을 더하고 2년 후 다시 쟀을 때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첫 실험으로부터 10년이 지난 85세 시점에도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훈련받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운전 시 안전도, 반응 속도,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졌고 나이 들면서 많아지는 우울증도 감소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훨씬 질 좋은 삶을 유지하면서 의료비도 적게 들어갔다. 또한 10시간의 두뇌 훈련 후에 7년 혹은 10년간 아무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브레인 스피드가 30%만 감소한 거죠. 박사는 이 두뇌 검진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하는 평범한 검사들이죠. 혈압 체크, 위 내시경처럼요.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으면 치매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뇌는 일단 다른 장기와 확실히 다르다는 건 이제 와 닿으셨을 거예요. 다른 장기랑 다르게 훈련을 통해 노화가 아니라 오히려 젊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무런 훈련 없이 무섭게 쪼그라드는 뇌에 잠식되어 살아갈 건지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발판으로 이 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건지 이건 그냥 여러분 의지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 단련을 어떻게 하냐? 일상에서 간편하게 뇌를 단련시킬 수 있는 정말 신박한 방법들을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만약 집에 없으시다면요. 도서관에서 빌리셔도 좋고요. 한 권 사셔도 좋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훈련법이냐 싶으시죠? 자, 뇌는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상황에 닥쳐서 불안감이 들 때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 심리학과 연구팀이 학술지 심리과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터무니없는 기이한 내용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다소 기이하고 엉뚱하며 황당한 이야기들이 알게 모르게 뇌를 자극해서 단련시켜준다는 겁니다. 또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가서 문화 충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20% 정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영국 캠브리지대를 졸업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활동하는 작가 폴 슬론이요. 인간의 창의성이
도대체 언제 깨어나는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정리된 책상보다 다소 복잡하고 어수선한 책상에서 창의력이 깨어난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친한 사람들끼리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뇌의 유연함을 깨우는데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뇌를 훈련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요. 머리를 써야 할 일이 있을 땐 적당한 카페를 찾아 들어가세요. 이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의 청각 역시 약간의 소음이 있을 때 뇌가 더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창의력을 깨운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뇌를 단련하는데 추상적인 사고와 창의력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국 이 뇌의 가소성을 깨운다는 건요. 뇌의 배선을 더 여러 갈래로 팽창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해내는 능력이 바로 뇌를 젊게, 그러니까 브레인 스피드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유산소 운동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더 많은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이걸 하면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집니다 라는 썸네일이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이 유산소 운동과 다른 운동을 비교해 본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부피 자체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3-4시간 정도, 하루 3-4시간 아닙니다. 일주일에 3-4시간이에요. 조깅, 산책같이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뉴런의 성장을 돕는 BDNF라는 단백질을 강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고 몸이 많이 무거워도요. 하루 몇 분이라도 유산소 운동은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뇌를 강화시키는 네 번째 신박한 방법인데요. 스스로와 중얼거리면서 대화하세요. 그리스 테살리아 대학교의 연구팀은요. 혼자 중얼거리기, 그러니까 혼자 대화를 나누듯이 말을 하는 게 뇌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메이저리그나 올림픽같이 세계 탑 클래스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요. 경기 전이나 경기를 하면서 혼자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와의 대화를 시도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망해할 거 없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뭐가 민망한가요? 정 민망하시다면요. 제가 완벽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세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요. 혼잣말을 즐기십시오. 아니, 즐기셔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심호흡을 하십시오. 연구 심리학자 더글라스 헤르만 박사는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 있을 때 곧바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학습 속도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특히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보다 기억력 감퇴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심호흡으로써 호전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타격을 안 받을 순 없죠. 그럴 땐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상당 부분 일단락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뇌의 능력 감퇴를 막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뇌 가소성에 대한 정말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뇌를 단련해서 젊은 뇌를 유지하고 심지어 몸은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뇌는 오히려 더 젊어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다 아실 텐데요. 이걸 이렇게 다 말씀드려도 어차피 실제로 단 하나라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결국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마인드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계속 유지시키면요. 뇌는 이제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방대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마인드의 엄청난 힘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저희 팀이 세상의 모든 연구 사례를 모아서 여러분 하루하루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작해드립니다. 오늘도 1%더 젊어진 뇌로 1%더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